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자, 섣불리 했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투자 방법 주의할 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금에 관심들이 많아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이유를 좀 알려주시죠. 사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파생하는 효과가 불안하잖아요. 네.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역량도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믿을 건 예전에나 지금에나 변치 않는 금뿐이더라 해서 네. 특히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현금 부자들이 금시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흔히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금 가격도 변동이 있긴 있잖아요. 안전자산이 맞긴 맞는 겁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네. 금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안전해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친구들 만날 때 상처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회사 동료 쓸데없더라, 대학 동기 필요 없더라, 네. 그래도 고향 친구가 최고더라. 고향 친구라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닌데 그나마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이 시점에는 금만한 게 없더라. 이런 선택이죠. 역시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그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금 투자하면 사실 가장 쉬운 게 금반지, 금목걸이 이런 거 직접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직접 따져봐야 할 게 상당히 많다면서요. 네, 일단 금을 현물로 사시면 마음은 뿌듯해요. 네. 장롱에 딱 넣어두시고 안심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현물로 금을 거래하시면 무조건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금괴 같은 것들 거래하실 때에는 네. 그 유통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거래 비용이 적게는 금 가격의 2%에서 5% 사이. 네. 그리고 부가세까지 생각을 하시면 내가 금괴를 샀는데 이걸로 돈을 벌겠다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 금을 가지고 있는 동안 수익률이 15% 이상은 될 거다. 이런 확신이 필요하죠. 그러네요. 보통 이제 살 때 수수료 생각을 못 하는데 부가세도 그렇고 그 부분을 꼭 따져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금펀드가 좀 많이 생겼잖아요. 벌써 꽤 됐는데 이게 주식 투자도 투자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실은 개인이 소액을 점진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거래하시기에는 한국 거래소를 통해서 증권 계좌를 틀고 여기서 네. 거래하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네. 일단 거래 비용, 수수료가 제일 적고요. 매매 차익이 발생해도 여기에 과세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쉽게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거래 비용이 적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하시겠다 하면 KRX를 통한 거래를 권해드립니다. 네, 소액 거래가 가능한 점, 그리고 방금 그래픽에서 보셨지만 수수료, 세금이 훨씬 적은 점, 네. 이 부분이 장점이군요. 또 이제 은행에 적금 형식으로 돈을 넣어서 금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도 있다면서요? 있는데 은행에다가 일단 맡기신다 하면 돈을 맡기고 은행은 그 돈에 해당하는 금을 적립했다가 그만큼의 가치를 적립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은행에서 만약에 매매 차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자 배당 소득세를 물어야 돼요. 그게 15.4%고요. 여기에서도 중간에 은행이 해주는 몫이 있으니까 네. 금괴나 금 현물을 거래할 때보다는 수수료가 좀 적습니다만 그래도 네. 수수료 부담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이 이자 소득세 물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곳곳에 수수료와 세금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따져보는 것도 참 복잡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건 금을 어쨌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방식 말고 다르게 투자하는 방식도 있다면서요? 네, 예컨대 그 지수에 연동해서 투자라는 그런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보다 적극적으로 나는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다 하시면 금광을 개발하는 그런 업체들에 네.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금을 캤어요 하는 업체에 투자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는 하겠으나 네. 과거에 우리 공기업들이 왜 원유 채굴 이런 데 투자했다가 대규모 손실 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일반 투자자가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크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당 소득세도 있고 특히 해외에서 출시된
그 상품 같은 것들도 있다는데 네.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ETF나 ETN 같은 것들, 그러니까 지수와 관련해서 정말 투자를 하시는 이런 것들은 네. 언뜻 좋은데 이것도 역시 이자 배당 소득세를 물어야 하고요. 네. ETN의 경우에 만약에 해외에서 내가 가입을 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나중에 물어야 합니다. 네. 역시 또 세금이 숨어 네. 있었네요. 금에 투자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게 바로 환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매일 바뀌고 또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신경 쓰고 싶어도 신경 쓰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냐면 국제 금 시세는 올라가는데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금 그램당 가격을 원달러 환율로 표시를 한 다음에 요걸 원화로 바꾼 게 국내 금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면 국제 금 시세가 올라가니까 나는 투자해야지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버리면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네.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항상 변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 거래되는 그 단위가 우리는 그람을 쓰지만 국제적으로 온스라는 단위를 쓰잖아요. 네, 우리에겐 좀 낯설죠. 네. 그래서 그런 단위가 좀 다르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이 꼼꼼하게 챙길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투자한 만큼 또 이익을 보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